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유독 리플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죠. 새로 리플을 사기 시작한 사람들도 늘어난 상황이고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데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은 늘어난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은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클래리티법 얘기를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을 누가 어떤 규칙으로 관리할지 정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 코인 관련법이 두 갈래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한 개는 방금 말씀드린 클래리티법이고 또 다른 한 개는 세금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에 이 세금 쪽에서 큰 움직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하필 세금이 리플 XRP한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리플은 그냥 사두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죠. 원래 리플의 그림은 실제로 돈을 보내고 결제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송금한다거나 물건값을 치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리플은 쓰여야지 진짜 가치가 생기는 코인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코인으로 뭘 사거나 보내면은 그게 전부 다 세금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껌 한 통을 코인으로 사더라도 세금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막혀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럼 이번에 나온 세금 소식이 왜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 하원의 세금 담당 위원회가 코인 세금을 통째로 바꾸는 초안 7개를 한꺼번에 꺼냈고요. 여기서 초안이라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정식으로 통과된 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제안 단계입니다. 그 7개 중에서 리플과 직접 연결되는 게 2개가 있는데 먼저 한 개는 작은 금액 거래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게 해주는 아니고 한 방에 10,000원 남짓되는 소액은 빼주면서 1년에 5,000번까지 봐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상적인 결제할 때는 세금이 따라붙지 않게 해주자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뭘까요? 이 가격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한 나라 돈에 딱 붙어있게 만든 코인입니다. 값이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서 결제에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리플 측에서도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RLUSD인데요. 여기서 나온 지 1년 만에 규모가 1조 8천억 원까지 커졌고 이제 2개가 만나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세금이 안 붙게 되면은 리플의 이 스테이블코인을 진짜 결제 수단으로 쓸 길이 열린다는 거고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셈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그 의문, 가격은 빠지는데 큰손들은 왜 사느냐가 풀립니다. 큰손들은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이 문이 열릴지를 보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같은 시기에 다른 신호도 나왔어요.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리플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작업들에 들어갔고요. 골드만삭스랑 JP모건 같은 이름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리플을 둘러싼 큰 흐름들은 오히려 안쪽으로 한 발씩 들어오고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 아까 그 7개 초안 중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불리한 것도 섞여 있어요. 지금은 코인이 손해를 봤을 때 일단 팔아서 세금을 줄이고 또 곧바로 다시 사는 게 가능합니다. 일종의 절세 방법이죠. 근데 이번 초안 중에 하나는 그 방법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방법들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좋은 면과 불편한 면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열리는 회의 자체가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가 결정된다는 게 아니라 7개 전부 다 아직까지 초안 단계고요. 전체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고 사실은 사실대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이 법을 한 덩어리로 안 만들고 일부러 7개로 쪼갰습니다. 이건 합의가 쉬운 것부터 하나씩 통과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작은 금액 비과세라거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같은 항목들 여야가 비교적 쉽게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 이 다툼이 적은 항목부터 먼저 정리되는 쪽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그건 리플의 생태계에는 긴 호흡으로 우호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다만 이건 확정이 아니겠죠. 그 시점이 문제가 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큰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일을 끝내려는 압박들이 강력합니다.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달라지게 될 텐데 방향 자체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가격 자체가 분명히 약한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그 뒤에서 미국의 코인 세금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됐다는 거. 또 그 변화의 핵심은 코인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건 쓰임새가 생명인 리플한테는 특히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이 아니라 이 제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과 기대감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겨드려보자면요. 만약에 이 세금 규칙이 정말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리플 가격일지 아니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코인을 쓰기 시작하는 모습일지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들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수익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알트코인들 매매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손실에 대해서 한 방에 만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미 내가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조급함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럴수록 무리한 진입이랑 과도한 비중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서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서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만족하고 나오는 분들,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투자금이 줄어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예전 기준만 계속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매매조차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고 있지만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계좌를 지킬 줄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당장의 큰 수익보다도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연습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또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야지만 나중에 더 큰 자금을 운영할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급함보다는 오히려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수익 규모보다도 중요한 게 투자 습관에 대해서 만드는데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